자,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우리 그 고민이 많으신 취준생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저희들이 감싸주면서 취업을 원포인트 레슨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끼리는 고민을 나누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답답해질 수 있거든요. 아유, 그렇죠. 네,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취업 보기 카페 박효순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그 고민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많이 주저하셨을 텐데 저희 그 다음 취업 뽀개기 카페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취준생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Q&A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연 캐스터 우리 한번 또 오늘 시작해 볼까요?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게시판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네. 사실 게시판을 보면요. 요즘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흐름이 보이기도 합니다. 공채 기간 중에는 사실 기업에 대한 정보 문의가 참 많은데요. 이제 공채가 끝나고 나니까 취업 전반에 대한 좀 질문이 많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이 고민으로요. 특수 전공을 가진 분들은 이 채용 정보를 얻는 것부터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분도 좀 그런 분인 것 같아서 그렇죠. 좀 이 고민을 골라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분은 환경 관련 전공을 하신 것 같아요. 취업이 안 되고 참 걱정이다라고 써주셨는데 이 취업 관련 이 환경 관련 채용 정보를 살펴볼 때 어떻게 검색을 해서 보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자격증별로 보는지 직업별로 보는지 지역별로 보는지 이렇게 고민을 올려주셨습니다. 환경 분야는 진짜 갈 곳도 없고 인사청문회나 구매로 알아봐야 할지라고 써주셨는데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이분은요. 네. 좀 자세하게 보니까 환경공학을 전공하셨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아이고, 네. 6월이 이제 세계 환경의 날이었어요, 마침. 네. 그리고 저 환경 박람회도 얼마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환경이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의 직업이다 이런 인식이 예전부터 많았는데 막상 현실은 생각보다 취업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환경이 앞으로 뜨고 있는 유망한 분야다.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막상 현실에서는 좀 특수한 전공으로 취급을 받는 모양입니다. 네. 저희가 말씀하셨지만 환경산업 박람회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죠. 했었는데 이게 정보가 많이 없는 모양이에요. 아, 네. 보니까 이 질문자분이 이제 환경 전공을 하셨다고 했는데 또 환경공학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채용 포털 사이트에서 환경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뭐 환경공학, 뭐 환경기사, 환경관리 다양한 카테고리가 이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자신이 가려는 그 분야를 구체적으로 검색하시거나 환경이라는 키워드로도 충분히 검색이 가능하세요. 근데 이 환경 분야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채용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꼭 그 채용 포털 사이트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다양한 사이트들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환경 분야에는 갈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공기업과 또 하나는 사기업이 있는데요. 이제 공기업에는 환경부, 산림청, 한국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농림청이 있죠. 그래서 이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에서도 채용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고요. 또 나라일터라는 사이트에는 환경 관련된 공무원이나 연구원 채용 등이 또 다양하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분이 사실 취업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채용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웬만한 대기업에는 환경안전센터라는 곳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포털 사이트에는 올라오지 않지만 기업의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시면은 이제 이런 채용 공고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 고민 잘 올려주셨네요. 네. 생각보다 저 환경 갈 곳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특히 대기업에도 다 웬만한 대기업이 환경안전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잘 됐네요. 그리고 또 그 취업 박람회, 환경 박람회 좀 꼭 가보셨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안 가보셨는지. 이제 또 열릴 테니까 예. 그때 놓치지 말고 한번 그때는 방문해 보셔도 좋을 가보십시오. 것 같습니다. 네. 웬만한 대기업에 환경안전센터 있다 하지만 채용 포털에는 잘 안 올라온다.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들어가게 되면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네, 이제 이 환경안전센터에서 주로 하는 이 일들은요. 네. 요즘 사실 메르스 때문에도 그렇고 네. 이제 질병이나 어떤 면역이나 또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화두가 친환경이라든지 웰빙 쪽에 관심이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기업에서도 이런 어떤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거나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친환경 제품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 훨씬 더 이윤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환경안전센터의 어떤 포지션들이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기후 변화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이제 그
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환경 분야의 전공자들이 기업에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에도 이제 환경안전센터가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어떤 전공자들을 뽑나를 보면 환경이나 화학이나 화공 전공자들을 채용하고 있고 그 주요 직무를 찾아보면 기후변화나 녹색 경영, 또 환경 마크 인증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추천하는 사이트는 라펜트라는 사이트인데요. 국제 조경 포털 사이트로 환경이나 조경 관련된 아주 다양한 채용 정보들을 또 찾으실 수 있는 사이트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렇게 꼭 필요한 변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지만 찾아보면 좀 알짜 그런 일자리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취업할 수 있는 길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좀 한 가지 질문을 더 붙여주셨잖아요. 환경 쪽에 취업이 안 되니까 인사청문회 구매로 갈까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사실 꼭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취업이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정말 많이 발품을 팔아야 하는 아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직 정보가 너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전문 분야 이 환경 전공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메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전공이 자신과 너무 맞지 않거나 인사청문회 너무 가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지만 너무 채용이 없는 것 같아서 바꾸신다는 거는 좀 차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계약직이나 인턴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인맥을 넓히셔서 또 채용이 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고요. 네. 또 졸업하신 대학교 담당 학교 그 사무실이나 또 교수님을 찾아가셔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팁을 지금 주셨는데 환경 관련해서 자격증도 있을까요?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아마 이분은 공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셔서 아마 기사 시험을 필수로 이수를 하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화학 기사라든지 생태 보건 기사, 대기 환경 기사, 수질 환경 기사, 산림 기사와 같은 다양한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있군요.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취업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면 기름 많고요. 정보도 많습니다. 네. 부지런히 좀 움직여 보시고요. 이 질문 올려주신 분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전공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요즘은 취업 재수, 삼수 하시는 분이 참 흔한데요. 이렇게 네. 취업 장수생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이 들면서 꼭 목표하는 기업으로만 고집하기에는 좀 힘든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고민도 그런 고민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요. 사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분이요, 되게 스펙이 좋으세요. 스카이 공대고요. 올해 30살의 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5급 공무원을 좀 목표로 하셨던 것 같아요. 고시 공부를 오래 했더니 나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계산 실수를 해서 0점 몇 점 차이로 고시에서 떨어지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 7급 시험을 쳤는데 예상치 않게 붙어서 진로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상 좀 계속 전업 고시생으로 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주변에서는 계속 고시 공부할 거면 7급 가는 게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하고요. 또 늦은 나이부터 일하기 시작하는데 7급 이 공무원 월급으로 돈 모을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난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연봉이 1.5배 정도 높기도 하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분이 생각하시는 공기업은 좀 대표적인 공기업인 것 같습니다. 한전, 수자원공사 이런 정도의 공기업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대기업 간 친구들 연봉 5천만 원씩 받는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박탈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이분의 고민은 좀 공기업이나 대한항공은 사기업인데 이것도 써주셨네요. 대한항공이나 공기업 준비를 고민 중인데 그냥 7급을 가는 게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7급에 붙으셔서 갈지 말지, 공기업을 다시 준비할지 말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아유, 이분 저 말로만 듣던 그 스카이 공대 출신입니다. 이런 분들만큼은 정말 취업 고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런 분들도 참 고민을 하고 있군요. 역시 그 취업과 진로는 누구나 다 고민인 것 같습니다. 7급 공무원 지금 갈지 말지인데 사실 7급 공무원 떨어지신 분들은 참 배부른 소리다 또 부러우실 수도 있지만 이분한테는 네. 참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행시를 기술직을 오래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우실 것 같기도 하고 뭐 에너지 공기업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상황에 맞게 또 네. 고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 행시에 비해서
뭐 초봉이야 조금 적을 수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거는 분명하고. 그쵸. 네, 아무튼 그 행시는 붙을지 떨어질지 1년을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그 이분에게 뭐 공무원이 좋다, 공기업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람의 우선순위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참 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일단 객관적인 부분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7급 공무원은 사실 초봉은 공기업에 비해서는 작지만 앞으로의 연금을 생각하셨을 때는 어느 기업 못지않은 그런 연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여기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순환 보직에서 오는 불안정성이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공기업 다니시는 분께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네. 공기업을 다니는 게 낫냐 아니면 7급이 낫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연히 공무원이다. 너 나중에 연금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에 있다가 이제 그 공기업에 있다가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공무원에서 다시 공기업으로 오는 케이스들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공기업은 이제 초봉은 정말로 공무원보다는 많고요. 그렇죠. 네, 또 다른 대기업들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하고 있는 추세라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도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공무원 연금이 또 무시 못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또 공기업 지방 이전에 대한 변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의 연고지가 서울이라면 좀 크게 고민될 것 같은데 그런데 댓글을 보니까 이분이 연고지가 서울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사실 어디 쪽에 계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네. 좀 서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습니까, 우리 저기 박효선 멘토님은? 네. 본인 이 상황이라면 아, 문화생활 포기하겠습니까? 제가 이 되게 상황이라면 좋아하시네. 너무 행복할 것 네.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술직 행시 준비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7급 그래서 7급 시험을 비교적 좀 쉽게 붙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은 사실 공기업을 가셔도 한전이나 이제 수자원공사를 가길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면 1차가 직무능력 시험, 2차가 전공시험, 3차가 면접인데요. 뭐 인성, 그다음에 전공 관련된 PT, 영어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전공시험에 있어서는 좀 메리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은 공무원에 일단 들어가신 후에 예. 공무원의 직무나 또 조직 문화가 자신과 맞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하시면서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네, 또 다른 분야를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지영 캐스터는 저기 그 문화를 사랑하시고 파스타를 사랑하시는데 그걸 포기하고 저기 지방 만약에 공무원이 됐다.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방에 가서 못 살 것 같습니다. 문화생활이 아무래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학교 다닐 때 너무 집에서 떨어져서 오래 살아가지고 저는 부모님과 같이 서울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네, 문화생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개인의 선택이 다 다르니까 네.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다들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네, 일단 예. 멘토님은 7급 공무원 적성에 맞나 한번 하시면서 다른 준비도 병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추억 원포인트 레슨 이렇게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오늘도 살펴봐 드렸고요. 네. 취업 보기 카페 박효수 멘토님, 이지연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